부산의 어느 지하철역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년들은 영국에서 온 유소년 축구단으로 누가 봐도 외국인이라는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평일 낮이라 지하철역이 한산했는데 이들이 나타나면서부터 활기가 가득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는데요. 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깜짝 놀랐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에서 온 매튜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매튜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 살고 있어요. 맨체스터라고 하면 도시 이름보다는 축구팀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구로 가장 유명하니까요. 프리미어리그를 보유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맨체스터 시티 FC가 이곳을 연고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31시즌 중 20번의 우승을 이 두 팀이 차지했었죠. 무엇보다 잉글랜드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유일한 클럽이 바로 이 둘입니다. 그렇다 보니 맨체스터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할 수밖에 없죠. 저도 맨체스터의 시민이어서 아주 어릴 적부터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도 축구의 열혈 팬이시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맨체스터가 태권도로도 유명한 도시라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 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라서 태권도 이야기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맨체스터는 유럽에서 태권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태권도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실제로 현 그랑프리 시리즈 최다 개최 도시이기도 해요. 태권도 경기에 유료 관중이 가능하며 4,000석 이상 매진한 전적이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죠. 엘리트 선수가 12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지원해왔고 2007년에는 전용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섰죠.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영국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후 2016년에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통합한 국립 태권도 센터를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태권도에 꽤나 진심이시거든요. 요새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시간이 나면 태권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 태권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을 부모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스포츠인으로 키우려고 하셨죠. 아버지는 축구인으로 어머니는 태권도인으로 키우려고 하셔서 둘 다 시켜보고 더 잘하는 쪽으로 보내자고 하셨는데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네요. 저는 축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맨체스터의 유소년 축구팀에 소속해 있으며 매일 체력 단련과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맨체스터의 축구팀들을 응원하지만 사실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아무래도 축구 팬이라면 누구라도 손흥민을 좋아할 수밖에 없긴 하죠. 축구 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국인이 손흥민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도 이런데 한국에서는 그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손흥민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수이긴 한 것 같아요. 그와 함께한 감독들, 선수들을 비롯해 그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에게 찬사를 보냈으니까요. 월드 클래스급의 실력에 정신력, 인성까지. 어떻게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외모도 훤칠한데 한국의 유명 배우를 닮았다면서요? 손흥민은 결점이라고는 없는 사람인가 봐요. 손흥민의 찐팬인 저는 손흥민의 고향인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언젠가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에 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의 유소년 축구팀과 경기를 하게 된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가게 되다니.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을 열심히 쌌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짐을 쌌는지
짐 가방이 3개나 나오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나고 짐을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싸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겼더니 큼직한 캐리어 하나, 그리고 들고 다닐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야 하는 곳은 부산이었는데 맨체스터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 항공편이 없었대요. 2번이나 경유를 해야 했죠. 인천으로 가도 1번 경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런던에서 경유를 해서 먼저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인천공항 구경 한번 하고 곧장 부산 가는 기차를 탔죠. 맨체스터에서 부산까지 가기 정말 힘드네요. 저희야 10대 운동선수들이니 몸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심심한 게 컸습니다. 그 점이 힘들었죠. 달리는 기차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너무 좋았지만 그보다 좋았던 점은 기차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국은 철도가 민영화된 나라인데 이 때문인지 단점이 좀 많아요. 특히 런던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죠. 내부는 쾌적하고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툭하면 지연되곤 합니다. 지연만 되면 양반일 정도로 갑자기 운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불편한 점은 운행 중에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버리거나 정차를 안 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걸 한국에서 만난 또래 선수들에게 얘기해줬더니 한국에서는 생애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일이라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도착한 뒤에는 지하철을 타고 축구 경기장까지 가야 했는데요. 서울이나 인천 등 한국의 수도권 지하철이나 지하철역은 쾌적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과연 지방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라 수도인 서울의 지하철보다는 조금 올드해 보이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국 지하철에 비하면 엄청 쾌적하더라고요. 물론 영국 지하철도 나름 깔끔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은 지하철역이 지어진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졌고 때는 무려 100년도 더 전인 1863년이었어요. 한국의 최초 수도권 전철은 1974년이라던데 한국보다 111년 앞서 만들어진 거죠. 지난 2023년 1월에는 개통 160주년을 맞았었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은 영국인으로서 자부심 가질 만한 일이지만 오래된 만큼 역의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요새는 무슨 일인지 빈대가 출몰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런던에 사는 제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빈대가 자기 다리에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리고 오래된 지하철에서는 모바일이 안 터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부산의 지하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빈대는 무슨 빈대가 다니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바닥이 반짝반짝 깨끗했고 공기도 쾌적하더라고요. 승객들도 조용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장 가까이에 있는 역에 도착했는데 한국 유소년 축구팀과 소통하시는 감독님의 휴대폰이 꺼져버렸습니다.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더니만 결국 다 되어버렸거든요. 다른 사람들 휴대폰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 감독님이 누군가의 연락처를 외우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감독님, 여기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부산 지하철에만 있는 보조 배터리 대여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부산 지하철 소유의 보조 배터리를 돈 내고 잠시 빌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1시간에 500원이었습니다. 물론 늦게 반납하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1시간에 500원이면 저렴하죠. 나중에 안 것은 이 보조 배터리는 완충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호기심이 왕성해서 완충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완충이에서 부산교통공사와 계약했다는 설명이 있었으니 아마 한국에서도 부산 지하철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같았습니다. 그 서비스 덕분에 감독님은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고 한국 감독님과 연락을 할 수 있었죠. 한국 감독님께서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빌린 버스를 타고 경기장까지 이동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저희 또래의 축구 선수들을 만났는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를 본 것처럼 반가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연습도 하고 각 잡고 경기를 펼치기도 하면서 스포츠인으로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머물렀을 때 유난히 날씨가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좋아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기분이 들더군요. 날씨가 좋고 쾌적하니 축구가 더 잘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몹시 만족한 것은 단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영국에 비하면 천국 같았지만 음식이 더욱 위력적이었어요. 영국은 음식 맛없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맛도 없는데 비싸기만 합니다. 부산에서 특히 맛있는 음식들이 몇 있더라고요. 돼지국밥, 밀면, 파전, 물떡, 씨앗 호떡, 회까지. 먼 나라에서 온 만큼 한국 음식이 생소했고 그래서 낯설어했지만 한번 맛을 본 순간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죠. 이걸 왜 이제야 먹었을까? 하기에는 저희는 너무 젊어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 맛있는 걸 먹어봐서 난 참 행운하다 이런 실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먹은 것은 물떡입니다. 미끌거리고 말랑말랑한 식감이 재밌어서 자꾸만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 손흥민의 고향이라 그런지 한국 유소년 선수들도 축구를 참 잘하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을 열렬히 좋아해서 말도 잘 통했고요. 물론 소통할 때는 통역사분이나 번역기가 꼭 있어야만 했지만요. 저희는 서로 SNS 아이디도 교환했고 친구를 맺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SNS를 켜면 타임라인에서 한국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고 DM으로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또 한국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때는 부산이 아닌 제주도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지금은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튜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릭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